민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요? 은지 씨가 싱글이라고 했는데요.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은지는 제 아내이고 아이 엄마예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 23평. 오늘도 변함없는 아침이 시작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42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박은지는 36입니다. 저희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지요.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해요. 서연이가 숟가락을 흔들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제일 잘하겠구나.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었지요. 출근길 지하철 7호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연애 2년 포함하면 10년이지요. 그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부부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늘 그렇듯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숙제하고 있어요. 은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소파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저는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맘카페요. 육아 정보 찾고 있어요. 은지가 급하게 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순간 이상했습니다. 왜 화면을 가릴까요?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25살 여자애인데 저는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 없이 젓가락질만 합니다. 시선은 계속 테이블 위 스마트폰으로 향했지요.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순간 밝아집니다. 급하게 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누구야? 제가 묻자 은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 서연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내일 상담 일정 때문에요. 밤 11시, 침실. 은지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응, 저도. 누구와 통화하는 거야? 담임 선생님과 밤 11시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요. 조카 육아 상담하는 거예요. 은지가 침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니는 아이가 없습니다. 미혼이지요. 의심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화장대 앞입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립스틱도 새 것으로 바꿨지요.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서연이 학부모 모임 있어요. 점심때까지 걸릴 것 같아요. 오후 1시 회사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임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요. 집에 와서 쉬고 있어요. 전화기에서 자동차 소음이 들렸습니다. 집에 있다며? 저녁 딸 서연이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서연아, 오늘 엄마가 학교에 갔다 왔구나? 응, 엄마 학교 안 왔는데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주말 오후 아내 은지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검은 원피스에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과는 달랐지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어? 대학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요. 은지가 나간 후 30분 뒤입니다. 호기심이 생겨 대학 동창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오늘 은지랑 만나기로 했어? 은지요? 아니에요. 오늘 일도 있고
왜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8시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어땠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확실했지요. 그날 밤 은지의 스마트폰을 훔쳐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발신자는 준호 오빠였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다음 주 화요일 저녁입니다. 은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채팅방 목록에 남자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오빠, 민석, 정훈이, 성민 오빠. 준호 오빠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늘 봤던 카페 분위기 좋았죠?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은지 씨 목소리 정말 예뻐요. 계속 듣고 싶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은지의 답장들입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준호 오빠가 더 매력적이신걸요. 주말이요? 좋아요. 남편은 출장 간다고 했어요. 남편 출장이라니요? 저는 출장 계획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은지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네요. 아무것도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요? 휴대폰을 또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새벽 2시 은지의 폰에서 진동음이 났습니다. 몸을 살짝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준호 오빠 잠들었나요? 오늘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은지가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은지입니다. 문을 잠그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저도 계속 생각났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15분 후 은지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입니다.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지요.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아내의 외출 시간과 장소 기록, 스마트폰 대화 내용 스크린샷, 거짓말한 내용들 정리. 오후에 법무팀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불륜 증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갑자기요?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아,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서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퇴근길 서점에 들렀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와 장난치고 은지와 대화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은지가 외출합니다. 딸 서연이 치과 예약 있어서 다녀올게요. 평상복 대신 예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치과에 가는데 말이지요. 30분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치과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지 씨 예약 확인하려고요. 오늘 예약은 없으신데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1시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입구가 보였지요. 은지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2시 30분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큰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지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는 두 사람입니다. 남자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남자를 바라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실패했지요. 10분 후 남자가 먼저 떠났습니다. 은지는 5분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릉 가는 거 어때요? 서연이도 바다 보고 싶어 하고요. 갑작스런 가족여행 제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토요일 아침 7시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펜션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가족만의 시간이라며 좋아하는 은지였습니다. 강릉 펜션 도착 오후 2시입니다. 와, 바다가 보여요. 서연이가 뛰어갔습니다. 펜션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펜션 예약이나 액티비티 신청은 모두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돼요. 은지가 나서서 모든 예약을 담당했습니다. 바다 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내일 승마 체험도 예약해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바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지요. 일요일 오전 서연이와 해변 산책을 했습니다. 은지는 펜션에서 쉰다고 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면서요. 30분 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승마 체험 시간이 변경됐대요. 폰 좀 가져다 줄래요? 은지가 침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은지에게 폰을 주려는 순간 화면이 켜져 있었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 목록이 보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솔로만 모임, 싱글들의 만남, 자유연애 클럽. 개인 대화창에는 정우 오빠, 민석, 현준이. 은지가 폰을 급하게 받아갔습니다. 고마워요. 빨리 답장해야 해서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다 봤지요. 화장실에 들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솔로맘이라니요? 은지는 기혼자입니다. 아이도 있고요. 그날 밤 은지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에 놓인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솔로맘 모임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지라고 해요. 32살이고 미혼이에요. 32살이라니요? 은지는 36살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개인 대화창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오빠와의 대화입니다. 은지 씨 정말 예쁘셔요. 결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민석과의 대화입니다. 싱글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아무 부담 없이요. 현준이와의 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야 사랑해. 저도 현준 오빠 사랑해요. 이번에 호텔로 갈까요? 좋아요. 남편은 출장 많이 다녀서 자유로워요. 급하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 실패했지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요. 8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을까요? 은지가 나왔습니다. 왜 밖에 있어요? 춥긴 한데 바람 좀 쐬고 있어. 평소 같으면 등을 만져주며 다정했을 텐데요. 이제는 그 손길조차 거짓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일까요? 새벽 2시 은지의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은지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속삭였습니다. 응, 여행 중이에요.
남편이랑 빨리 돌아가서 보고 싶어요. 5분 후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지요. 제 옆에서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지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불륜조사 전문 24시간 증거 수집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조기 퇴근해서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불륜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40대 남성 탐정이 상담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은지의 행동과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군요. 비용은 일주일에 180만 원입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죠. 화요일부터 은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새 옷도 자주 입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은지가 외출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마트 가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원피스에 하이힐까지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외출했습니다. 미행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오후 2시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남성과 만났습니다. 사진 촬영 완료했어요. 심장이 뛰었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기분 좋게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마트 갔다가 친구도 만나고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탐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젊은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지요.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은지였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은지의 뺨에 키스하는 사진이었지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지요. 확신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딸을 봤지요.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말이지요. 은지의 모든 거짓말을 밝혀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부인께서 일주일에 3명의 서로 다른 남성과 만나고 계십니다. 4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였지요. 사진과 동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월요일 정우 28세, 직장인 강남역 스타벅스. 수요일 민석 32세, 공무원 홍대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요일 현준 35세, 의사 잠실 호텔 라운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각 남자들과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정우와는 누나 동생 같은 관계였지요. 은지가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석과는 동년배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지요. 현준과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까지요. 서연이를 통한 발견.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어제 공원에서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지요. 어떤 아저씨인데? 몰라요. 엄마가 친구 아저씨래요. 키가 크고 안경 쓴 아저씨요. 안경을 쓴 키 큰 남자라니요. 탐정 보고서에 현준과 일치했습니다.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이가 어제 공원에서 남자분이랑 만났다고 하던데? 은지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요? 대학 동기 남편이에요.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인사한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말로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게 맞을까요? 그날 밤 서연이와 대화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자기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우리 딸이라고 했어요. 자기야라니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 없지요. 은지의 대담해진 행동. 토요일 아침 은지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요. 새로 산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맞춰서요. 어디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요. 늦을 수도 있어요. 오후 일시에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외출했어요. 추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시간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께서 현재 잠실 호텔에 계십니다. 현준이라는 남성과 함께요. 호텔이라고요? 네.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지요. 콧노래까지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쇼핑 어땠어? 응,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았어요. 쇼핑백 하나 없이 말이지요. 새로운 남자들의 등장. 일요일 밤 은지의 카카오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어 있었지요. 태연 오빠, 지훈, 성우님. 기존 남자 몇 명은 대화가 끊어져 있었고 새로운 남자들과 활발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연 오빠와의 대화였습니다. 은지 씨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태연 오빠가 더 젊어 보이세요. 27살이라니 정말 어려 보여요. 27살이라니요. 서연이보다 겨우 19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지훈과의 대화입니다. 은지 누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엔 좀 더 조용한 곳에서요. 조용한 곳이라니요. 무슨 의미인지 뻔했지요. 성우님과의 대화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펜션 예약해놨어요. 둘만의 시간이에요. 둘만의 시간이라니요. 제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할 생각인가 봅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 월요일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지의 외출 시간, 만난 사람, 거짓말 내용을 모두 기록했지요. 월요일 태연과 압구정 카페 마이너스 서연이 학원 상담 거짓말. 화요일 지훈과 이태원 레스토랑 병원 검진 거짓말. 수요일 성우와 여의도 호텔 마이너스 친구 결혼식 거짓말. 매일같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거짓말도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서연이 학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상담 일정이 없었지요. 병원에도 문의했지만 예약이 없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라고 했지만 은지 친구들 중 결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탐정의 사진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다정한 모습의 사진들, 키스하는 장면까지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미치는 영향. 목요일 저녁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자꾸 거짓말해요. 무슨 거짓말? 어제 학원에 간다고 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안 왔다고 했어요. 아이도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모르는 아저씨들이랑 만나요. 엄마가 웃는 얼굴이 달라져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변화가 보였던 거지요. 아빠도 다른 여자 만나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도 회사에서 다른 여자랑 만난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저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요. 결정적 순간 금요일 밤 11시 은지가 화장실에서 통화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보니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지요. 응,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잠시 후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오빠들이 너무 소중해요. 오빠들이라니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화장실에서 나온 은지를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언니랑 통화한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지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도 충분히 모였지요.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더니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남성들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알려주세요. 그 후에도 만난다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의 휴대폰에서 정우의 번호를 찾아냈지요.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은지라는 분과 만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그분의 남편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은지 누나가 미혼이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결혼 8년 차이고 초등학생 딸도 있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혼자 살고 있다고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으셨을 겁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아시잖아요. 앞으로 만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쇄적인 진실 폭로. 다음은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32세 공무원이라고 했던 그 남자였지요. 안녕하세요. 박은지 씨와 만나고 계시는 민석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은지의 남편 김민수입니다. 민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요? 은지 씨가 싱글이라고 했는데요.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은지는 제 아내이고 아이 엄마예요. 증명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혼인신고 증명서라도 보여드릴까요? 민석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지 씨가 자유롭다고 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석도 당황한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준의 다른 반응. 마지막으로 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사라고 했던 35세 남자였지요. 은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준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은지의 남편입니다. 현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은지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선생님이 속으신 겁니다. 은지는 기혼자예요.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은지 씨는 분명히 혼자 산다고 현준이 계속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아는 은지 씨는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이 유부녀인지 아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는 끝까지 은지를 믿는 듯 했지요. 그날 저녁 은지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왜 전화했어요? 은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생활에 왜 간섭해요? 사생활? 유부녀가 미혼인 척하면서 여러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은지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서연이가 들어간 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정우, 민석, 현준. 이 사람들은 다 뭐니?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되나요? 친구한테 자기야라고 하니? 남자친구랑 호텔도 가니? 은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당신이 나를 제대로 챙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만 하고 가족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책임 전가와 변명. 은지가 계속 저를 비난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하고 집에서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 사람은 외로우면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왜 속이고 거짓말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면서요. 은지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해? 남편 몰래 여러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이해하라고?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랑 호텔 가고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하니? 은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현준의 지속적인 연락. 다음 날 일요일 현준에게서 은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지요. 응, 맞아요. 결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별거 상태나 다름없어요. 은지가 현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당신이 소중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현주는 진실을 알고도 은지와 관계를 지속하려 한다는 것을요. 저녁에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현준이라는 사람과 계속 만날 거니?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다면?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죠. 우리 집에서 하는 통화인데요. 새로운 증거들. 월요일부터 은지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더 당당하게 외출하기 시작했지요.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친구들에게 연락해요? 하지만 몇몇 남자들은 진실을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우와 민석은 더 이상 은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지요. 새로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새로운 남자들도 나타났습니다. 태연, 지훈, 성호. 기존 남자들 몇 명이 떠나가니까 은지가 다른 소개팅 앱에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지요. 은지는 절대로 이런 생활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화요일 저녁 은지에게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법적 조치요? 겁주지 마세요. 겁주는 게 아니야. 정말 할 거야.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제가 증거를 수집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마 호텔 출입하는 사진, 키스하는 장면, 모든 게 다 있어. 은지가 완전히 당황했지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더욱 치밀한 증거 수집. 수요일 오전 탐정에게 새로운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이나 모텔 출입 장면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목요일 오후 2시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께서 현재 강남역 근처 모텔에 계십니다. 현준이라는 남성과 함께요. 확실해요? 네. 모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3시간 후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현준 씨가 부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사진 다 찍으셨죠? 물론입니다. 입구부터 퇴장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남자들과 금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인께서 오늘 3명의 서로 다른 남성과 만났습니다. 3명이요? 오전 11시에 태연, 오후 2시에 지훈, 저녁 7시에 성호라는 남성들과요. 상세한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태연과 압구정 카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훈과 홍대 모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호와 잠실 호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남자들과 만났던 거지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모텔에 머물렀다는 것이었지요. 탐정이 보낸 사진을 보니 지훈은 상당히 젊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요. 은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날 저녁 은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피곤해 보였지요. 하루 종일 3명의 남자를 만나느라 그랬을 겁니다. 오늘 뭐 했니? 친구 만나고 쇼핑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지요. 새로운 속옷도 자주 사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건지 뻔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썼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지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옆에 두고 잤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왜? 자꾸 나한테 화내고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가슴이 아팠지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요. 저는 할머니 집에 맡기고요. 할머니 집에? 네. 엄마가 일이 많다고 해서요. 은지가 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고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지요. 일요일에 장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서연이를 자주 맡아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응, 은지가 요즘 일이 많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어. 무슨 일이래요? 친구 일 도와준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더라. 장모님도 은지의 거짓말에 속고 계셨던 거지요. 현준과의 지속적인 만남. 월요일 저녁 은지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해요. 검진 받으러요. 하지만 탐정의 보고는 달랐지요. 오후 7시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께서 현준 씨와 강남 호텔에 계십니다. 또 호텔이요? 네. 이번에는 고급 호텔이에요.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현주는 제가 전화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지와 만나고 있었던 거지요. 그날 밤 11시에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검진 잘 받았어? 별 이상 없대요. 그냥 정기검진이었어요. 병원 검진을 8시간 동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화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지요. 이제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준이라는 남성은 확실히 가능해요. 경고 후에도 계속 만났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남성들 중에서도 몇 명은 소송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어떤가요? 부인의 불륜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니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유리할 겁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증거를 좀 더 보강한 후에 하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주 내내 탐정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었지요. 동현이라는 20대 남성과 만났습니다. 승우라는 30대 남성과도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지의 남자 관계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각각의 남자들에게 서로 다른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었지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성숙한 누나 역할을 했고 동년배에게는 친구 같은 역할을,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귀여운 여동생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는데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여러 명의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결정적 순간의 도래. 금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은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모든 걸 안 멈출 거니? 뭘 멈춰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줄까?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호텔 출입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장면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오래되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을 만큼. 은지가 완전히 당황했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다. 설마 정말로. 정말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은지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는 현준, 지훈, 성우 3명이었지요. 이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지와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터 해결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현준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지요. 김민수 씨, 이게 뭡니까? 갑자기 소송이라니. 경고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만나셨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은지의 절망적인 반응. 그날 저녁 은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냈어요? 당연하지. 미쳤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은지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취하해 주세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이미 늦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감싸는군.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지가 서연이를 안으며 흐느꼈지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이 앞에서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1차 법정 출석.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출석이 있었습니다. 피고 3명 모두 출석했지요. 현주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고 지훈과 성우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고들이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입니다.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 출입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지와 현준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지훈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성우와 다정하게 걷는 모습. 법정이 조용해졌지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만날까 같은 메시지들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피고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경고한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증거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변명. 현준이 먼저 변명했습니다. 은지 씨가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별거 상태라고 해서 믿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지우는 더욱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지 누나가 싱글이라고 해서 경고 전화를 받은 후에도 만나신 거 맞죠? 그건 할 말이 없었던 거지요. 성우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처증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저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은지의 법정 증언. 2차 공판에서 은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지요. 피고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였어요.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나요? 은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함께 가는 것도 친구 사이의 일인가요? 그건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상태를 숨기고 미혼인 척 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어서. 법정에서 은지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지요. 결정적 증거들. 3차 공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동영상들이었지요. 은지와 현준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 지훈과 차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 성우와 공원에서 다정하게 산책하는 장면들. 피고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훈과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만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니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사랑일까요? 승소 판결. 4개월 후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현준, 지훈, 성우는 각각 위자료 3,5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총 1억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뻐했지요.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명시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현주는 의사라는 직업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지우는 공무원이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성우는 회사에서 소문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은지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알려졌지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내가 바람 피웠다면서 법정까지 갔다고 하던데 아이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은지가 지나가면 모두 시선을 피했지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고 다른 주부들은 은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아내인 척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지요. 가족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은지의 친정에서는 연락을 끊었고 저희 부모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손자도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의 탄식이 깊었지요. 이제 은지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 후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지의 불륜이 법적으로 증명되었으니 이혼 사유는 명확했지요. 양육권과 위자료 모두 유리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 은지가 나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해 보였지요. 이혼은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지요.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모친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증명된 상황에서 양육권은 부친에게 유리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은지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재산분할도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70%가 제게 돌아왔지요. 은지는 30%만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와의 면담. 법원에서 서연이와 조사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 중에 누구와 살고 싶어? 아빠요. 서연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아빠와 살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거짓말해요. 그리고 저보다 핸드폰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사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를 안 보고 싶어? 가끔 보고는 싶어요. 하지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지요. 은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지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종 판결 6개월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한다. 은지가 서연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2번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은지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지요. 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은지의 완전한 몰락. 이혼 후 은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북구 변두리의 낡은 건물이었지요. 예전의 23평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은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사라졌지요.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후로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도 있으면서. 우리 남편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미안해.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졌지요.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 소송으로 인터넷에 이름이 검색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지요. 서연이와의 새로운 생활. 저와 서연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분당의 깨끗한 아파트였지요. 서연이 학군도 좋았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지요. 서연이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지요.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도 돼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둘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축구도 했지요. 아빠가 최고예요. 서연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은지의 면접교섭. 한 달에 2번 은지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색했지요. 서연아, 엄마 보고 싶었어? 네. 서연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은지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아이가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없었지요. 엄마, 저 이제 가도 돼요? 서연이가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은지가 면접교섭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보러 안 오니? 전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자신이 힘들었을 거지요. 1년이 지나자 은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외면받았지요. 하루 종일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은지를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지요.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혼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게 자리를 떴지요. 예전에 함께 다니던 맘카페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이미지에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은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년 후 은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생일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요. 직접 전해주지 왜? 아이가 저를 보기 싫어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지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은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요. 옷차림도 초라했고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선물 상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야. 고마워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정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이 마음에서 엄마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살았지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야. 은지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의 현재. 지금 서연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온전히 서연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서연이가 제게 안기며 말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은지를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겨우 3년 만인데 10년은 늙어 보였지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립이었지요. 가끔 서연이에게 편지가 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읽지도 않고 저에게 줍니다. 아빠가 처리해 주세요. 아이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사과와 그리움의 말들이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때로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강릉 여행에서 은지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속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은지는 더욱 교묘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테고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차라리 빨리 알게 된 것이 저와 서연이에게는 축복이었지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